그 마켓 리스크 바를 계산할 때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어프로치 방법이 있고요. 중요한 대안으로 이제 모델 빌딩 어프로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델 빌딩 어프로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요. 이 모델 빌딩 어프로치를 다른 말로는 variance covariance 어프로치라고도 하고요. 이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접근 방법의 중요한 대안인데, 여기서는 어떤 그 마켓 베리어블에 대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가정을 한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를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자산 가치가 10 밀리언, 그러니까 1000만 불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연 볼러틸리티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거든요. 이게 32%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 나누기 스퀘어 루트 252일인가요? 해주면은 per day per day의 그 볼러틸리티가 계산이 되죠. 우리가 이제 바값을 계산할 때 신뢰 구간을 99%, 그 다음에 일수를 10일로 가정을 하면 지금 하루 볼러틸리티가 2%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10 밀리언의 2%면 20만 불이죠. 그 20만 불이 하루의 볼러틸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에 n이 equal 10이라고 했을 때 열흘 동안의 볼러틸리티는 20만 불 곱하기 스퀘어 루트 10이 되죠. 그래서 632,456불이 열흘 동안의 볼러틸리티가 되고, 열흘 동안의 볼러틸리티를 알면 우리가 이제 통상 정기분포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그 민 값이 제로라고 놓고, 그랬을 경우에 신뢰 수준은 아까 99%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99%를 만들어주는 그 뭡니까? 99%를 만들어주는 그 X 값을 구하면 이게 2.33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 값은 그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열흘 동안 632,456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 값은 2.33 곱하기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바 값은 민을 제로라고 놨기 때문에 신뢰 수준 99%에서의 바 값은 최대 손실폭인데, 그 최대 손실폭은 2.33 곱하기 642,456불이 나와서 요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열흘 동안의 신뢰 수준 99%에서의 worst loss가 됩니다. 바 값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AT&T example이 나오는데, 지금 AT&T의 그 포지션이 5 밀리언이고 1년에 볼러틸리티를 16%라고 했을 때 하루 데일리 볼러틸리티는 이것 나누기 스퀘어 루트 252 하면은 1%가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것의 1%니까 500만 불의 1%면은 5만 불이 되죠. 근데 열흘 동안의 볼러틸리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5만 불 곱하기 스퀘어 루트 10입니다. 그러면 158,144불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뢰 수준을 99라고 했을 때의 바 값은, 열흘 동안의 바 값은 이 시그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곱하기 2.33입니다. 그러면은 AT&T example의 경우 바 값이 열흘 동안 신뢰 수준 99% 했을 때 368,405불이 나오고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얼마였죠? 이 값입니다. AT&T는 따로따로 봤을 때 바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T&T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가 0.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의 볼러틸리티,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상관계수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각각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각각은
이게 이제 데일리 볼러틸러티인데 각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20만 불이라고 그랬죠. AT&T의 경우 5만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만 불, 5만 불, 코릴레이션은 0.3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풀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볼러틸러티는 22만 227불이 나옵니다. 이게 하루 동안의 볼러틸러티예요. 10일 동안의 볼러틸러티는 이거 곱하기 스퀘어 루트 10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9%, 신뢰 수준 99%를 가정했을 때 var는 2.3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포트폴리오의 10일 동안 신뢰 수준 99%에서의 var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따로따로 var 값을 계산했을 때는 아까 얼마가 나왔었습니까? 따로따로 var 값을 계산했을 땐 이 값,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그 다음에 AT&T의 경우 이 값이었죠. 그런데 이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var 값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따로따로의 var 값을 합쳐서 포트폴리오의 var 값과 비교를 해보니까 요만큼의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는 줄어든 겁니다. 그게 바로 benefit of divers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diversify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var 값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로따로 했을 때는 var 값이 이거 두 개 합친 거였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드니까 위험 분산에 의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그 분산 효과는 var 값으로 표현된 분산 효과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 파트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다 문제와 답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따로따로 봤을 때 var 값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 값, AT&T의 경우 이 값이 var 값이었는데, AT&T와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var 값은 요 값이 되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 보니까 요만큼 benefit of diversification이 var 값으로도 보여집니다. 아시겠죠?